평형 영법 교정 6번째 시간으로 평형 킥을 차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킥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평형의 경우는 허리의 유연성, 골반 유연성, 무릎 유연성, 발목의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형 각 부위의 근육량과 크기, 파워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형태의 킥을 차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킥을 차려고 노력해도 일부러 힘을 줘서 억지로 자세를 만들지 않는 이상 자신의 생김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킥을 차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형태의 킥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아주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상적인 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수들의 킥 형태가 아주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봅시다. 아담 PT 선수의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허리를 아래로 젖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킥을 찰 때 일시적으로 엉덩이가 위로 솟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엉덩이 근육이 덜 발달되었다면 허리를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어서 킥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킥을 이런 방식으로 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형 킥의 형태는 대체로 위 그림 두 가지 형태에서 무릎과 발이 상하 좌우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주로 일반인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이 평형 킥을 차는 방법입니다. 사실 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로 킥을 차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발바닥만 가지고 킥을 하면서도 한국 신기록을 여러 번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선수는 무릎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해서 발목의 유연성만 훈련을 통해 기록이 많이 향상되고 대표 선수까지 했던 선수도 있습니다. 다만 왼쪽 형태의 킥을 찰 때는 지속적으로 발목 유연성 훈련을 통하여 발목의 회전과 발바닥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실 오른쪽 형태의 킥은 억지로 만들려면 허리 근육이 돌아가고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좋지는 않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무릎과 골반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선수들 중에서 또는 일반인들 중에서 유연성이 따라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를 억지로 만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유연성을 연습한다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다가 무릎의 통증을 가지고 사는 선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진의 선수와 같이 발바닥이 수영장 바닥에 닿지 않으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듭니다. 물론 최고를 지향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런 동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형태의 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억지로 무릎을 좁게 하려 하지 말고 위 사진의 선수와 같이 무릎을 조금 넓게 벌려서 킥을 차게 되면 생각보다는 쉽게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도 동작이 제대로 안 되면 발을 좀 더 안쪽으로 넣으면 이전 그림에서 왼쪽 형태의 킥과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킥을 하더라도 발목만 잘 돌아가면 얼마든지 좋은 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킥을 할 때는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벌어지는 것이 제가 지도한 경험으로 볼 때는 훨씬 추진력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킥을 차기 위해 다리를 모을 때는 발을 지나치게 엉덩이 쪽으로 당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진 모두 킥을 차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레베카 소니 선수보다 아래의 기타지마 선수가 발을 엉덩이 쪽으로 훨씬 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력이 발생되는 자세는 아래 기타지마 선수와 같이 좀 더 발바닥이 뒤를 향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평형킥의 리카버리를 할 때 다리를 지나치게 엉덩이 쪽으로 힘을 줘서 당기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카버리를 할 때는 가능한 힘을 최대한 빼고 가볍게 발만 당기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다리를 지나치게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 이런 모습의 리카버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셔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고 골반이 약간 돌아간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빼서 다리를 모으게 되면 분홍색 화살표와 같이 엉덩이는 아래로 내려가고 무릎은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의 리카버리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평형킥 리카버리를 할 때는 가능한 힘을 빼고 가볍게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되 너무 바짝 당기려고 하지 말고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당기도록 합니다. 당겨진 형태는 위 그림의 어떠한 방식도 괜찮습니다. 다만 킥을 뒤로 찰 때는 탄력 있고 속도 있게 차도록 합니다. 물론 킥을 찰 때는 발목에 힘을 거의 완전히 빼서 차도록 하는 것이 발바닥으로 물을 제대로 밀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올렸던 영상이기는 하지만 위 영상과 같이 발목을 돌리는 연습을 아주 꾸준하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법 교정은 한 번의 스트로크에 1cm를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전이 없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발목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폼 롤링을 하는 것입니다. 근육의 탄력도 생기고 상당히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발등과 하지 앞쪽 발목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뒤로 폼 롤을 굴려야 되겠지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최종적으로 킥을 이렇게 차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간 과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킥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로 동작을 억지로 만들어서 킥을 차도록 하지는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